저는 한서윤입니다. 올해 54이에요. 경기도 작은 동네에서 빌라 한 채를 운영하는 집주인이죠. 2년 전 남편을 췌장암으로 떠나보냈습니다. 투병 기간만 1년이었어요. 병원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몰라요. 하지만 남편이 들어뒀던 사망보험금 덕분에 빌라를 살 수 있었죠. 3층 건물이에요. 1층과 2층은 월세를 주고 저는 3층에서 혼자 삽니다. 월세 수입으로 먹고 살 수 있으니 경제적으론 여유로워요. 하지만 돈이 외로움을 채워주진 않더군요. 사람들은 제가 강인하다고 말합니다. 남편 간병하면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장례 치르고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다고요. 모험금 받아서 빌라 사고 월세 받으며 사는 거 보면 머리도 좋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밤마다 텅 빈 침대를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강인한 척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을 뿐이에요. 황혼의 나이에도 사랑은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늦게 찾아온 사랑 이야기예요. 지금 시작합니다. 사건은 어느 가을 아침에 시작됐어요. 2층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는 연락을 받았죠. 대학원생이었는데 졸업하면서 집을 빼겠다고 했어요.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덕분에 편하게 지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또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구나. 부동산에 연락해서 매물을 올렸어요. 위치도 좋고 집도 깔끔해서 금방 나갈 거라고 했죠. 과연 그 말대로 사흘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임대인님, 보러 오시는 분 있어요. 내일 오후 2시예요. 다음 날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인터폰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부동산에서 연락받고 집 보러 왔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죠. 아, 네. 올라오세요. 2층이에요. 문을 열고 계단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무겁고 느린 발소리였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순간 제 눈이 커졌어요. 휠체어였거든요. 남자는 계단 아래에서 휠체어를 접고 있었습니다. 저기 계단이 있어서 좀 불편하시겠어요. 제가 내려가서 말하자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는 휠체어를 접어서 한 손에 들고 계단 난간을 잡고 한 발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발 힘으로 몸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죠. 윗몸이 엄청 단단해 보였어요. 한 계단, 2계단.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층까지 올라오는데 5분이 걸렸어요. 도와드릴까요? 제가 손을 내밀었지만 그는 또 거절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왔어요. 2층에 도착하자 그는 휠체어를 펴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박민호입니다. 32이에요. 안녕하세요. 한서윤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했어요. 그의 손이 참 컸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들어오세요. 제가 문을 열어줬어요. 방은 깨끗했습니다. 햇살도 잘 들어왔고요. 박민호 씨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좋네요. 햇빛이 잘 들어와서 화장실도 넓고 그가 만족스러운 표情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계단이 불편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 이 정도는 괜찮아요. 오히려 재활 운동이 되죠. 매일 오르내리면 다리 근육에도 좋고요. 재활 운동이요. 네.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2년 전이었죠. 그런데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은 보조기 없이도 몇 걸음 걸을 수 있어요. 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간 다시 걸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은 포기했었거든요. 투병 6개월 차에 이미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졌었죠.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어요. 2년이나 됐는데도 아직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약하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들어오실 수 있어요? 다음 주부터 가능해요. 좋습니다. 그럼 계약서 작성할게요. 우리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계약서를 썼어요. 그의 글씨가 참 반듯했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프리랜서 디자이너예요. 재택근무라 집에서 일해요. 아, 그래서 집이 중요하시겠네요. 네. 하루 종일 여기 있을 거니까요. 계약이 끝나고 그가 돌아갔어요. 휠체어를 타고 계단을 내려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저렇게 힘든데도 혼자 다 하네. 일주일 뒤 박민호 씨가 이사를 왔어요. 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책상 하나, 컴퓨터, 침대, 옷까지 정도였죠. 이사 업체 직원들이 짐을 나르는데 박민호 씨는 휠체어를 타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냉장고에 있던 음료수를 들고 내려갔습니다. 목마르시죠? 이거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가 음료수를 받아 마셨어요. 벌컥벌컥 마시는 모습이 시원스러웠죠. 혼자 사세요? 제가 물었어요. 네.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전 혼자 살아요. 불편하진 않으세요? 처음엔 힘들었죠. 근데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자유롭고 그날 저녁 3층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쿵, 쿵.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괜찮으신가? 걱정이 돼서 아래로 내려갔어요. 2층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호 씨, 괜찮으세요?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박민호 씨가 땀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아, 임대인님. 괜찮으세요? 소리가 나서. 아, 죄송해요. 짐 정리하다가 책 떨어뜨렸어요. 그의 뒤로 방 안이 보였어요. 상자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죠. 아직 정리 안 끝나셨네요.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그가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이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높은 곳은 해드릴게요. 민호 씨는 힘들잖아요. 그는 처음엔 거절하려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부탁드려요. 우리는 함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높은 선반에 책을 올리면 그가 아래쪽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일하는 동안 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디자인 일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대학 때부터요. 전공이 시각 디자인이었거든요. 졸업하고 회사 다니다가 사고 나고 나서 프리랜서로 전환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엔 힘들었죠. 클라이언트 구하기도 어렵고, 근데 실력으로 인정받으니까 일이 들어오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아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짐 정리가 거의 끝났어요. 휴. 제가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박민호 씨도 지쳐 보였어요. 수고하셨어요, 임대인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박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임대인님. 네, 저녁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 그럼 제가 저녁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감사의 표시로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남자 집에서 저녁을 먹는다는 게 조금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뭐 만들어 올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요리 좀 해요. 정말요? 박민호 씨가 부엌으로 갔어요. 휠체어를 탄 채로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김치찌개 괜찮으세요? 좋아요. 그가 능숙하게 재료를 썰기 시작했어요. 휠체어에 앉아서도 불편함 없이 움직이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요리 자주 하세요? 네. 혼자 살다 보니 해 먹어야죠. 배달만 시키면 돈도 많이 들고 건강에도 안 좋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요즘 거의 배달 음식만 먹는데. 그럼 제가 가끔 만들어 드릴게요. 이웃 사이에 밥 한 끼쯤이야. 그의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고마워요. 30분쯤 지나자 김치찌개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찼어요. 박민호 씨가 밥을 짓고 반찬을 내왔습니다. 계란말이에 시금치 나물까지. 생각보다 푸짐했어요. 맛있겠다. 제가 감탄하자 그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우리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찌개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정말요. 다행이다. 그가 환하게 웃었어요. 얼마 만에 이렇게 제대로 된 밥을 먹어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요리할 의욕이 없었거든요. 혼자 먹는 밥이 뭐가 맛있겠어요. 대충 라면 끓이거나 김밥 사 먹고 그랬죠. 민호 씨는 혼자 사시는데도 이렇게 잘 차려 드시네요. 제가 말하자 그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실 혼자 먹으려고 차린 건 아니에요. 네. 임대인님한테 대접하려고 정성껏 만든 거예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콩 뛰었어요. 괜히 눈을 피하며 밥을 떴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밥은 마음을 담아 만들어야 한다고. 먹는 사람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맛있다고요. 민호 씨 어머니 말씀이 맞네요.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한참 동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지난 이야기를요. 민호 씨는 2년 전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어요.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왔대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이었고 의사가 다시 목걸을 거라고 했다고요. 처음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원망도 많이 했대요. 근데 어느 날 병실 창문으로 하늘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그때부터 재활 치료를 시작했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대요. 지금은 보조기만 하면 몇 걸음 걸을 수 있어요.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의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도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거든요. 민호 씨는 정말 강하시네요. 제가 말하자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약해요. 밤마다 울었어요. 왜 나만 이렇게 됐을까? 언제쯤 다시 걸을 수 있을까?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지금도 그래요. 하지만 포기하면 정말 끝이니까요.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 간병할 때요. 매일 병원 가고, 약 챙기고, 밤에는 남편 옆에서 자고. 힘들었어요. 근데 포기할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위로를 주고받았죠. 집으로 올라갈 때쯤 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민호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이야기 들어주셔서. 그럼 들어가세요. 조심히 올라가세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3층으로 올라와 침대에 누웠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누군가와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눈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창밖을 보니 2층 불빛이 보였어요. 민호 씨도 아직 안 주무시나 봐. 그 작은 불빛을 보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눈을 뜨니 9시였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네. 세수를 하고 커피를 내리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누구지?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민호 씨였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민호 씨. 무슨 일이세요? 그가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도시락 통이었죠. 아침 만들었는데 혼자 먹기 아까워서요. 같이 드실래요? 그의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제가 올라가도 돼요? 그럼요, 들어오세요. 민호 씨가 휠체어를 타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3층까지 올라오느라 힘드셨죠? 괜찮아요. 운동 삼아요.
거실 테이블에 도시락을 펼쳤어요. 계란말이, 소시지, 김, 샐러드까지 알록달록 예뻤습니다. 민호 씨가 이걸 다 만드셨어요? 네. 아침은 든든하게 먹어야 하니까요. 우리는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아침을 먹은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민호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호 씨는 가끔 음식을 만들어 올라왔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요. 처음엔 민망했는데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지기까지 했어요. 오늘은 뭘 만들어 올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낯설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아래층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그리고 신음소리. 민호 씨다. 저는 황급히 아래로 내려갔어요. 민호 씨, 괜찮으세요?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호 씨, 들어갈게요. 저는 문을 열었어요. 민호 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휠체어는 옆으로 넘어져 있었고요. 민호 씨, 제가 달려가서 그를 부축했어요.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아,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다가 미끄러졌어요. 괜찮아요. 다친 데 없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는 괜찮다고 했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제가 그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죠. 하지만 제 힘만으론 역부족이었습니다. 민호 씨 몸무게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윗몸이 단단해서 더 무거웠고요. 잠시만요. 제가 힘을 쓰는 순간 민호 씨가 제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균형을 잡으려고요. 그런데 그 자세가 마치 포옹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10cm도 안 되는 거리였죠.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의 거친 숨소리가요. 제 심장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민호 씨가 작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그를 침대까지 부축했습니다. 침대에 앉히고 나니 두 사람 다 땀범벅이었어요. 휴. 제가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민호 씨도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정말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어요?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론 조심하세요. 혼자 하시다가 크게 다치시면 어떡해요? 네, 조심할게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떨렸습니다. 아까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와 얼굴을 마주했을 때의 그 거리, 그의 뜨거운 숨결, 제 어깨를 감싼 그의 팔. 그럼 올라갈게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불러요. 네, 감사합니다. 3층으로 올라왔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뭐였지?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거야? 손을 가슴에 댔어요. 쿵쾅쿵쾅 거리고 있었습니다. 한서윤, 정신 차려. 넌 54이야.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자꾸만 민호 씨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의 진지한 눈빛이, 땀에 젖은 이마가, 거친 숨소리가. 안 돼. 이러면 안 돼. 창밖을 내다봤어요. 2층 창문이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죠. 민호 씨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을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눈을 떴는데 몸이 무거웠습니다. 제대로 못 잔 탓이었죠.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화장을 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평소보다 신경을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민호 씨가 올라올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날 민호 씨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까지도요. 혹시 아직도 아프신 건 아닐까? 걱정이 돼서 아래로 내려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호 씨, 괜찮으세요?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민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서윤 씨. 무슨 일이세요? 어제 다치셨길래 걱정돼서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의 대답이 짧았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의 밝은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혹시 불편한 데 있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럼 쉬세요. 제가 저녁 만들어 올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민호 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왜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걸까? 제가 뭘 잘못했나? 그럼 푹 쉬세요. 네. 문이 닫혔어요. 저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어요. 3층으로 올라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서운한 거지? 민호 씨가 저를 피하는 것 같은데 왜 속상한 거야? 그날 밤도 잠을 못 잤어요. 계속 민호 씨 생각만 났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부담스러웠을까? 너무 자주 찾아갔을까? 괜한 오해를 산 건 아닐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초인종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딩동. 누구지? 시계를 보니 7시였어요. 이 시간에 누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민호 씨였어요. 가슴이 쿵 뛰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민호 씨, 무슨 일이세요? 그가 도시락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침 만들었는데 같이 드실래요? 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들어오세요. 민호 씨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도시락을 펼쳤어요. 김밥이었습니다. 예쁘게 썰어서 담겨 있었죠.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평소 같지 않은 어색한 침묵이었죠. 먼저 드세요.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네. 저는 김밥을 하나 집어 입에 넣었어요. 맛있었지만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 씨도 먹지 않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기, 서윤 씨. 네. 어제는 죄송했어요. 갑자기 피곤하다고 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실은 민호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물었어요. 사실은 제가 혼란스러웠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서윤 씨가 자꾸 생각나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기, 민호 씨. 처음엔 그냥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서윤 씨 생각이 나고, 일하다가도 서윤 씨가 떠오르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 서윤 씨 목소리가 들리고,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 이상한가요? 22살이나 어린 남자가 이런 말 하는 거요. 게다가 전 이렇게 다리도 불편하고, 서윤 씨한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그만해요.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전 이상하지 않아요. 민호 씨도 서윤 씨한테 어울리지 않는 사람도 아니에요. 정말요?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민호 씨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오히려 민호 씨가 저보다 훨씬 강하고 멋진 사람이에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사실 저도 똑같았어요. 민호 씨가 자꾸 생각났어요. 아침에 눈 뜨면 민호 씨가 올라올까 기대하고, 저녁 되면 민호 씨 불빛을 확인하고, 어제 민호 씨가 저를 피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했어요. 잠도 못 잤어요. 서윤 씨. 민호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못 잤어요. 서윤 씨 생각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백하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거절당하면 어쩌나 걱정돼서. 제가 그의 뺨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민호 씨. 네. 전 괜찮아요. 나이 차이도, 민호 씨 다리도 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서윤 씨. 그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엔 힘껏. 저도 그를 안았어요. 얼마 만에 이렇게 안아보는 건지 몰라요. 따뜻했습니다. 너무 따뜻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달라졌어요. 민호 씨는 매일 아침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었죠. 저녁도 같이 먹었어요. 때로는 3층에서, 때로는 2층에서. 주말엔 같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민호 씨는 휠체어를 타고 저는 옆에서 걸으며 동네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저 나이에 젊은 남자랑, 게다가 장애인이잖아. 뭐가 좋다고. 처음엔 신경 쓰였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죠. 하지만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큰 힘이 됐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민호 씨가 올라왔는데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제가 물었죠. 서윤 씨, 저 오늘 병원 갔다 왔어요. 병원요? 재활의학과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제 상태가 많이 좋아졌대요. 꾸준히 재활하면 1년 안에 보조 없이 걸을 수 있을 거래요. 정말요? 제 눈이 커졌어요. 네, 기적이래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호 씨, 정말 잘 됐어요. 그가 저를 안았어요. 다 서윤 씨 덕분이에요. 서윤 씨가 옆에 있어서 힘이 났어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축하 파티를 했어요. 민호 씨가 요리를 하고 저는 테이블을 꾸몄죠. 와인도 한 병 샀습니다. 건배에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요. 민호 씨의 회복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윤 씨, 네, 제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서윤 씨랑 춤추고 싶어요. 춤요? 네. 서윤 씨를 두 팔로 안고 같이 음악에 맞춰 춤추는 거요. 그날을 상상만 해도 행복해요. 저도 그날이 기대돼요. 제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어요. 민호 씨는 매일같이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제가 따라갔어요. 그의 노력을 보는 게 대단했거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모습. 정말 멋있었어요.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민호 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서윤 씨, 지금 2층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그냥 와 보세요. 빨리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저는 급히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민호 씨, 저 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민호 씨가 서 있었거든요. 휠체어 없이, 보조기도 없이, 그냥 두 다리로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민호 씨,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윤 씨, 그가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5걸음을 걸어서 제 앞에 섰습니다. 걸었어요. 넌 다시 걸을 수 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호 씨가 저를 안았어요. 이번엔 휠체어가 아니라 두 다리로 서서. 감사해요, 서윤 씨. 당신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저도 감사해요, 민호 씨. 당신이 제 삶에 다시 의미를 줘서.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 씨가 말했어요. 서윤 씨, 이제 제가 약속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약속이요? 춤추기요. 같이 춤춰요. 지금요? 네, 지금요. 민호 씨가 핸드폰으로 음악을 틀었습니다. 느린 왈츠였어요. 그가 제게 손을 내밀었죠. 춤춰 주시겠어요? 제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거실 한가운데서 춤을 췄어요. 민호 씨가 제 허리를 감싸고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음악에 맞춰 천천히 움직였어요. 서툴렀지만 행복했습니다. 서윤 씨. 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민호 씨.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음악은 계속 흘러나왔고 우리는 그렇게 춤을 췄어요. 저는 한서윤이에요. 올해 54. 22살 어린 남자를 사랑하게 됐죠. 그 남자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사랑의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장애는 장벽이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서로를 향한 진심. 민호 씨는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줬어요. 저는 민호 씨에게 포기하지 않을 힘을 줬고요. 우리는 서로를 완성시켰습니다. 황혼의 나이에도 사랑은 살아있어요. 아니, 오히려 더 깊고 진하게.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